안녕하세요. 한나TV의 한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독도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오늘 독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일까요? 내일은 또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내일은 10월 26일 무슨 날이죠? 내일은 빵야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가 있었던 날이고, 오늘은 10월 25일은 바로 독도의 날입니다. 이 독도의 날을 10월 25일로 제정한 이유는 독도는 삼국사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지중왕 때부터, 신라 지중왕 때부터 우리나라 땅이었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 독도에 대해서 일본과 자꾸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이 10월 25일에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강원도에 속한 울릉군에 속한 우리나라 땅이라고 한 번 더 공지를 했어요. 칙령을 발표를 했어요. 그 날짜가 바로 10월 25일이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라고 해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이라고 한 것이죠. 그 뒤로도 독도 수호대라는 게 우리 민간단체가 있고요. 2000년도부터 독도의 날을 이런 국가 무슨 국경일로 막 하자 이런 식으로 운동,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국가 기념일로 하자. 근데 그것도 의미 없어요. 독도가 어차피 우리 땅인데 독도의 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빼박 켄트 우리 땅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칙령에 대한 거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1900년에 이렇게 짝 칙령 제41호 주요 내용이 울릉도 전체와 죽도, 석도, 독도를 석도라고 원래 했었습니다. 독도가요, 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돌섬이라고 불렀습니다. 돌섬 혹은 석도, 석이 돌석자인 거 아시죠? 석도. 그래서 석도가 돌섬, 그러다 보니까 독도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돌에서 독이 되고 홀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독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독도에 대한 이름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이 대한제국 칙령을 발표한 뒤 관보에다가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문서로 만들었고, 국제적으로 우리 땅임을 고종이 1900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미 1900년에. 근데 일본은 언제 독도를 뺏었냐면 1905년에 뺏게 되죠. 아시다시피 1905년에 일본과 러시아의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이제 그때는 배로 싸웠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이 동해 쪽에서 싸웠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로 독도가 딱 중요한 위치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위치도 있었고, 또 독도 주변에 이런 해양 자원도 많았고, 일본이 교묘하게 러일 전쟁 당시 1905년에 거기에 이제 무슨 이렇게 항구 같은 거를 만들려고 독도를 자기 땅으로 강제 편입을 하게 되죠. 근데 이미 1905년 전에 1900년에 이미 독도는 우리나라 땅임을 우리가 발표를 했죠. 근데 웃기게도 1905년에 일본이 러일 전쟁에 강제 편입하게 된 그런 이유 자체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독도를 우리 땅으로 뺏는다, 니네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든다,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다. 마치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처럼 우리가 처음 발견한 땅이다. 무주지다. 주인이 없다. 그리고 독도는 이름이 없다. 무명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독도를 자기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 자체가 뭘까요? 독도를 이미 일본은 알고 있었고, 독도를 송도라고 일본이 부르고 있었고요. 일본 지도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본 고지도에는 독도가 있지 않고, 독도는 조선의 땅으로 이미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어요. 울릉도 옆에 있는 독도는 조선 땅으로 일본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강제 편입하면 마치 우리나라 땅을 강제로 뺏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마치 독도를 새로 발견한 땅인 것처럼 그렇게 심한해현에 편입해버린 거예요. 이거 무주지인데 우리가 점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무주지의 점거에 대한 예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그런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일본이 태평양 쪽이라던가 이런 무인도를 점거한 섬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인도를 점거하는 방법은요, 그 무인도가 기본적인 몇 평,
그 크기가 있어야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인도가 너무 점만한 조그만 무인도면은요, 그거를 영토로 만들라고 거기다가 막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일부러 그 무인도를 넓게 만들어서 마치 군함도를 만들듯이 넓게 만들어서 점거하는 그런 나라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섬들을 많이 자기네 땅으로 편입을 했는데, 독도도 그런 식으로 처음 발견한 것처럼 편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편입한 그런 방법조차도 좀 말이 안 된다. 일본은 이미 독도란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주지가 아니었다라는 거. 일단은 자, 독도의 날에 대해서 왜 10월 26일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핵심만 딱 따서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자.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딱 5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내부의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는 아주 예전 고대 시대의 문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이유는 첫 번째, 우리나라 아주 옛날 512년에 지중왕 때, 신라 지중왕 때,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막 지중왕 우상국 이런 식으로 512년 우상국은 신라 하슬라주의 군주인 이사부의 군대가 우상국을 정벌하면서 신라에 복속되었다라는 이러한 글이 삼국사기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무려 512년부터 우리 땅이었다라는 게 쓰여 있다라는 거죠. 그 우산도가 바로 독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언제 독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바로 1454년 조선시대 때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게 돼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 보여드릴게요. 자,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산과 무릉, 이 무릉은 여기서 이제 울릉도를 뜻합니다.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를 명시해놨습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진짜 맞는지, 일본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울릉도랑 독도는 꽤 떨어져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없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울릉도 옆에 좀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이 있거든요. 울릉도에 되게 가까운 그 섬을 얘기하는 거지 독도는 아니다.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진짜 안 보이는지. 자,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입니다. 이렇게 딱 해가 질 력쯤에 바라본 건데 그냥 보여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가히 볼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증명이 됐죠.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독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728년에 안용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사실 이런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못 쓴 이유는 뭐가 있냐면 바로 태종 때 공도정책 때문이에요. 공도정책 들어보셨나요? 공도, 빌공자에 섬도자, 섬을 비운다.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 제주도라던가 이렇게 거제도라던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주하는 그런 섬 말고 좀 작은 무인도 같은 섬들을 비워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렇게 땅 욕심이 없었나 봐요. 조선시대 때는. 이게 왜 한 거냐면 태종 때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던가 이런 범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무인도에 가서 숨어 살거나, 또한 그런 무인도에 사는 그런 백성들한테도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는 중앙집권 국가로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세를 걷었습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있는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범죄자들이 숨거나 그러면 또 찾기도 힘들고, 그때 당시는 배 타고 멀리 나가는 것도 힘드니까, 그래서 무인도나 이런 섬들은 그냥 비워라. 그런 식의 공도정책을 실시했었어요. 이 공도정책 때문에 안타깝게도 독도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고, 독도를 우리가 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이죠. 그런 와중에 1728년에 숙종실록에 쓰여져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안용복이란 어부가 독도 지킴이로 나서게 됩니다. 안용복은 그냥 어부였는데 이렇게 독도 주변에서 이렇게 어업 활동을 하는데 자꾸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독도 주변에서 막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가고 독도를 점거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용복이 야, 여기 우리 땅인데 니네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이거 우리 땅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일본이 우리 여기 옛날부터 여기서 물고기 잡았어? 그냥 우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용복이 이거 안 되겠다 이것들이 이래가지고 진짜 제대로 일본까지 가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왔었습니다. 그때도 머리를 써가지고 안용복이 이제 막 그 노비 출신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어부처럼 추리하게 가면은 자기 무시당할까봐 마치 조선의 이런 관원인 것처럼 이렇게 좀 꾸미고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히 칭찬받을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안용복은 곤장을 맞게 됩니다. 신분을 위조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곤장을 맞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숙종실록에 안용복이 가서 독도에서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온 내용이 있어요. 자, 안용복이 갔다 온 내용이 일본에 쓰여져 있습니다. 안용복이 말하기를 자신이 타고 온 배 11인은 호키를 거쳐 도토리번에 호키 태수에게 단판을 지으려고 왔다. 뭐 이런 게 쓰여져 있고요. 송도는 같은 도 강원도 안에 있는 자산 독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것을 송도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송도라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이 이제 조선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안용복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인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70년에 동북 문헌비고에도 울릉도와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 우산은 즉 외의 소위 마츠시마에 해당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독도를 마츠시마로 불렀다. 송도라고 불렸다. 그렇지만 어쨌든 울릉도와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 우리 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808년에 만기호람이나 1908년에 증보 문헌비고에도 이러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도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여러 문헌에도 독도가 우리 땅인 거 삼국 사기 때부터 쭉 이어져서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제 고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부터 보여드리면 자, 1530년 팔도총도입니다. 제가 지도를 왜 보여드리냐면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역으로 일본이 니네 대동여지도 그렇게 과학적인 지도라고 하는데 왜 울릉도 독도가 없어? 여러분 대동여지도에는요 제주도나 이렇게 큰 규모의 섬 이외의 작은 섬들은 다 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대동여지도에 독도 없으니까 니네 땅 아니야?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팔도총도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팔도총도에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울릉도 독도가 그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1592년에 만들어진 이것은 일본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팔도총도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팔도총도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조선국 지리도라는 1592년 지도예요. 이 1592년 지도는 이제 임진왜란 때 얘네들이 침략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에도 울릉도 독도 거의 뭐 비슷하죠? 울릉도 독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웃긴 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고지도에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도가 진짜 많아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는 본인들 역사를 외면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전도에서 보시다시피 이곳에도 독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중반의 조선전도에도 울릉도 독도 저 끝쪽에 표시되어 있죠. 자,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에는 독도가 없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그런 작은 섬들을 생략했다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대동여지도는 분첩, 절첩식으로 이 큰 지도를 하나하나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휴대가 편리하게 만들었던 지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동여지도에 독도를 포함하려면 그 대동여지도는 축척도 있는 지도거든요. 되게 과학적인 실제 현실을 반영한 지도인데 울릉도와 독도를 대동여지에 넣으려면 판 하나를 더 짰어야 됐어요. 그래서 생략한 것이지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에 독도를 뺀 이유로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뺀 게 아니라 그런 휴대성, 편리성 때문에 뺀 것이고 그 전에 만든 청구도라든지 다른 지도에는 울릉도 독도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호 자체가 독도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런 문헌이나 지도에 독도가 우리 땅인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리적인 근거로 여기가 우리 땅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바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때 울독은 관아라 서민물, 독돌은 우리 땅이다 라고 1900년도에 이미 고종이 국제적으로 승인을 했고 국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보로 명시를 했어요. 신문에다가 냈고. 그래서 우리 땅인 것이 국제법상 확실해진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패망한 뒤 국제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인정해 줍니다. 국제법기가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국제적 지도 중에서 뭐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스카펜 지도죠. 자, 광복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을 때 스카펜 제677호라고 해가지고 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역에 대한 영해에 대한 부분을 딱 나눌 때 이 코리아 영해에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울릉도 독도가 우리 땅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했던 부분인 거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그것이 뭐냐면 독도의 하늘은 그럼 누구 거냐 이런 게 있어요. 독도의 하늘은 우리께 맞는데 독도는 일본 거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주장을 하는데요. 독도의 영공, 하늘은 우리나라 땅입니다. 왜냐면 그 유엔 산하에 있는 전문기구 중에 국제민간항공기구라는 게 있어요.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런 항공기의 운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행정보구역을 설정할 때 독도의 상공은 우리나라의 그런 비행정보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 영토인 거죠. 독도의 하늘은 우리나라 건데 밑에 있는 바다는 그럼 일본 건가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토, 영해, 영공. 그것이 모든 것이 영토라는 범위인 건데 영공은 우리 건데 영토는 자기네 거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떼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추가로 이제 지리적으로 제가 증거를 대자면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누구 땅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접한 국가의 것이 확률이 더 높죠. 특히 섬일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에서는 막 빨리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반의 반 정도로 가까우면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는 울릉도가 우리나라 거야. 울릉도에서도 이렇게 되게 가깝게 붙어있고 보일 정도야. 그럼 옛날부터 우리나라 땅이지 않았을까? 당연한 이치로 제가 위치를 한번 그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그 강원도 주변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게 이제 해리라고 하시면 잘 좀 감이 안 오실 테니까 130km 130.3km. 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가 87.4km. 우리나라에서 독도까지는 216.8km. 근데 일본 오키군도에서 독도까지는 157.5km. 엄청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인 일본은 울릉도는 우리나라 땅인 건 인정을 해요. 울릉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거의 87km 정도로 되게 가깝고 일본의 섬 오키군도에서는 독도는 매우 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근거로도 독도는 너무 멀고 뜬금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침바르고 자꾸 우기고 국제재판소에다가 막 이렇게 재판을 하자고 얘기를 하냐면 독도에 꼭 필요한 자원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들어보셨죠, 자원. 자, 독도에는 엄청난 자원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독도는 이렇게 바위로 된 섬이고요, 거의. 사실 이 독도에서 사람이 살고 막 이렇게 막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 평야가 있는 그런 섬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는 좀 힘든 그런 돌로 된 섬이었었어요. 하지만 독도 주변에는 엄청난 해양 자원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 조경수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플랑크톤도 풍부한 곳이라서 어류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독도의 지하 자원이죠. 이 독도 바로 이 아래 깊은 해저층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원료라고 하는, 이제 석유는 조금 있으면 고갈되잖아요, 여러분. 석유는 앞으로 한 몇 년 안 남았을 거예요. 한 3, 40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곧 고갈되는 그런 가치 연수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앞으로 신세대의 자원으로 바로 메탄 하이드레이트, 불타는 얼음이라고 유명하게 불리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이 독도 밑에 깊은 곳에 엄청나게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지하 자원이 있다는 거죠.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메탄이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 메탄이 고체화되면서 매우 차가운 온도에서 고체화되고 이것이 불이 계속 끊임없이 붙는다고 합니다. 에너지 자원인 거죠. 차세대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도 이것도 이제 욕심이 나고, 그리고 독도 자체의 그 주변에 이제 그런 해양 자원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 있죠. 우리 그런 영토, 영해, 상공 이런 거 영공 배워보셨겠지만, 영해는 자신의 영토에 3해리까지, 뭐 12해리까지 뭐 이런 게 뭐 영해가 있거든요. 대한해협만 상해 3해리고 12해리 주변은 그 주변은 다 우리 바다 이래가지고 어업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어업 활동에 관한 부분도 좀 답답한데, 여기서 우리가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인 건데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좀 실수한 게 중간 수역을 실시한 이 부분이 참 잘못한 거죠. 강하게 우겼어야 되는데. 독도 주변에는 엄청나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좋은 어장인 대화태 어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키와 이제 울릉도 사이에 있는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만들었다라는 이 부분이 진짜 문제죠. 뭐 배타적 어업수역 이런 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서로 이제 그런 경제활동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서로 자기 땅은 아니지만 경제활동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배타적 어업수역이 있어요.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이 중간 수역에 독도가 들어갔던 요런 부분도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부분에 한몫한 부분도 있어요. 독도는 중간 수역에 넣었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울릉도 주변으로 12해리가 우리 땅이고 독도가 우리 땅이므로 독도 주변 12해리는 우리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 자체가 지금 잘못 그어진 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잘못한 실수죠. 그래서 이 중간 수역 문제는 좀 외교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런 거 생각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부정선거도 하고 그랬지만, 이런 독도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강하게 나와가지고 잘한 부분도 있어요. 바로 평화선이죠. 자,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평화선에 대한 부분 말 나온 김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 바로 이제 6.25 전쟁 중에 그 광복 이후 19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긋고 그 평화선 안에 독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왜 평화선이라고 부르냐면 이승만 라인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 라인을 만든 이유는 한일 간의 독도 분쟁을 이제 더 이상 종식시키고 평화를 위해서 긋는 선이다. 이래가지고 평화선이라고 불렀고, 그 뒤에 미국이 정한 메가더 라인에도 독도가 우리 땅으로 들어가고, 클라크 라인에도 독도가 우리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이나 국제적으로 이제 유엔에서도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인 걸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셈인 거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참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독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지리적인 근거로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굴욕적인 겁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일본 고지도에는, 일본 공식 지도에 독도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일본 지도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 땅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를 알고 있었어요. 독도 주변에 물고기도 잘 잡혔고 독도를 송도라고 불리면서 알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땅인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지도에도 그려놨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제가 지도를 정말 많이 찾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히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보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더 많다고 그래요. 일본이 해양 지도를 참 많이 만들거든요.
일본은 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워낙 좀 이렇게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막 이런 막 그런 침략 뭐 이런 걸 위해서도 자신의 지도를 자꾸자꾸 개정하고 주변의 삶들을 복속하는 재미로 계속 지도를 개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지도보다 일본이 만든 지도가 더 많고 거기에 독도는 조선 땅으로 일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아주 옛날 일본 지도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8세기. 아주 옛날 8세기부터 16세기에 아주 옛날 스타일 지도죠. 일본이 지도를 만든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오키섬까지만 그려져 있고 대마도까지만 그려져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없어요. 뭐 일본은 너무 작아서 생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키섬도 그렇게 큰 섬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했다. 자,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넘어가고 17세기 포르투갈의 영향으로 일본이 지도를 되게 과학적으로 서양식 기법으로 좀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뭔가 정확한 일본 지도를 제작하게 되는데 포르투갈과 합작해서 만든 포르트라노 지도라는 걸 만들게 돼요. 자, 포르트라노 지도. 자, 포르트라노 지도를 보면 잠시만요. 자, 잠깐만. 제가 뭐 건드려서 자꾸 음량이. 자, 여기에도 대마도 오키섬까지만 있고 독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트리처럼 그려놨는데. 아무튼 자기네 위주로 지도를 그린 거고 다른 나라는 대충 그린 것 같아요. 어쨌든 오키섬까지만 자기네 원래 여기 옆에 독도가 있으려면 오키섬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오키섬만 그려놨다라는 거죠. 이 지도에도 독도는 없습니다. 17세기 지도에도 독도는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1612년 에도막부가 만들었던 케이초 일본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케이초 일본도. 자, 케이초 일본도에도 대마도와 오키섬만 있다라는 거. 1612년 에도막부가 제작한 일본 최초의 공식 지도의 케이초 일본도에도 독도는 없습니다. 이때 조선시대인데 그냥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걸 일본이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702년에 너무 지도가 많아요. 보여드리다 보면은 이 겐로쿠 일본 지도라고 있거든요. 겐로쿠 일본 지도. 이것도 역시 일본 공식 지도인데 오키섬, 대마도, 그 앞에가 조선인데 역시 독도는 없죠. 자, 그리고 지난 1717년에도 역시 교호 일본 지도라는 공식 지도에도 오키섬까지만 있고 대마도까지만 있습니다. 1821년 대일본 연해 여지전도에도 대마도와 오키섬만 그려져 있죠. 그리고 1877년 이제 조선 후기가 되는데 지도가 멋있죠. 대일본 전도 좀 되게 구체적으로 잘 그렸어요. 여기에도 역시 독도는 없습니다. 오키섬까지만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1877년 이 대일본 전도는요, 육군 참모국이 제작한 일본 전도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독도는 없어요. 되게 꼼꼼한 지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1892년 오노에 이노스케의 대일본 국전도, 이것도 나중에 이제 고지도가 발견이 됐는데 역시나 보세요. 이거는 컬러로 색칠을 해가지고 누구 땅인지 표시를 해놨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시 조선으로 표시를 했고 오키섬만 이렇게 주황색으로 일본 영토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28일 공개한 일본 고지도 가운데 오노에 이노스케의 대일본 전도는 시마네현과 오키섬이 황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반면 울릉도와 독도는 무채색 상태로 당시 일본 지도 제작자들이 독도를 자국력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깔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해놓지 않았죠? 독도는 우리 땅으로 편입을 해놨어요. 이거는 거의 지금의 지도랑 거의 가까운 일본 지도인데도 불구하고. 자, 또 있습니다. 1894년 일본인이 제작한 조선국 전도입니다. 일본이 1894년에 슬슬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지도예요. 자, 이 지도에 울릉도 독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만든 조선국 전도에 울릉도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참 웃기고.
자, 그 다음에 1894년에 만든 지도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그린 지도인데요. 일본 고지도 바로 일본, 조선, 진화, 삼국지도라는 건데 이제 차이나를 진화라고 했어요. 일본, 조선, 진화, 삼국지도. 여기에도 잘 지금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일본은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울릉도 독도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독도는 조선 땅으로 일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일본 지도 1821년에 만들었던 일본 지도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안 보여드린 지도도 참 많습니다. 1821년 대일본 연해 여지 노정전도라는 에도마포 공식 지도에도 역시 독도는 없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고지도에 독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옛날부터 자기네 땅이었다고 우기는 자체는 자신의 역사를 오히려 부인하고 왜곡하는 행위라는 거죠. 본인들의 지도, 우리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지도에 만약에 독도가 없는 지도는 어떻게 일본이 처리를 했냐면 열람을 금지시켜놨어요. 일본의 이런 관련된, 이런 역사와 관련된 이렇게 교수들이나 이런 사학자들이 열람을 못하게 해놨어요. 왜겠어요? 뭔가 찔리니까 그렇지. 민망하니까. 열람 금지해놓은 지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서. 이렇게 일본 고지도에, 일본 공식 지도에 독도는 없다라는 거. 본인들이 역사적 근거로 독도가 아닌데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국제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으로 인정을 해준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얘기를 했잖아요. 외국에서 그린 지도에 독도는 우리 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국제적 지도. 일단 프랑스 지도를 볼게요. 프랑스에서 만든 지도인데 여기에도 울릉도, 독도를 여기다가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광복 이후에 연합군이 만들었던 스카핀 제677호라는 이런 영해 구분 이렇게 해놓은 지도에도 울릉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압적으로 러일 전쟁 때 침략 중에 뺏어간 독도지만 광복이 됐기 때문에 원주인인 조선에게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돌려준 거야. 국제적으로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 부분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에 막판에 미국이 약간 노선을 달리했거든요. 미국이 일본 땅으로 잠시 편입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샌프란시스코 조약 얘기만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이제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한일 문제, 한일 영토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합군들이 자기네들이 결정을 한 조약이에요. 1차부터 5차 초안까지는 영어로 쓰여 있죠. 칙령 뭐 아티클 뭐 6 이렇게 써 있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1차부터 5차까지는 독도는 한국 영토로 포함되어 있다.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뭐 다케시마. 그러니까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는 결국 한국에 속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1차, 5차 초안까지는 한국 영토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6차, 8차 초안 등에서 이때가 6.25 전쟁 중이었어요. 한국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한국이랑 같이 이렇게 유엔군이 같이 싸워주고 있긴 하지만 혹시나 북한한테 전쟁에서 질 경우에 독도를 잃게 되면 독도는 뭐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런 중요한 동해 쪽 바다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기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독도를 잃게 되면 그 독도에다가 막 미사일 기지를 만들 수도 있고 북한이 그거를 군사적 기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독도는 꼭 미국도 잃기 힘든, 그러니까 차라리 북한에 뺏길 바에는 일본 땅으로 편입해 놓는 뭐 그런 식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6차 8차 초안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재해서 갑자기 미국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실 미국 외무성의 실수죠. 왜 우리 땅인데. 그래가지고 1951년에 개정을 합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미국 초안에 반대해서 아니 독도는 한국 땅인데 왜 그렇게 해놨냐. 그래서 1951년 4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작성한 다시 영국 초안을 만들어요. 이 동그랗게 된 부분에 독도는 우리 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갑자기
밀정을 하게 되는데, 막 미국이 비상에 걸려가지고 7차례에 걸쳐서 영미 비밀 회담을 가졌어요. 그 내용은 이제 그 독도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군사적 요충지고 북한에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지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아마 이데올로기적인 막 이런 얘기를 막 영국이랑 막 하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애매하게 7차 초안에서 마지막 7차 초안에서 잠시만요. 7차 초안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자, 이거는 맨 마지막 결과고요. 아무튼 마지막에는 서로 이게 갑자기 미국하고 영국이랑 막 비밀 협약을 내더니 어떻게 얘기했냐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의 조약에 독도 명칭을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독도에 대한 얘기를 아예 하지 말자. 그냥 없는 땅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영미 합동초안에 독도 명칭은 완전히 삭제되어버렸어요. 없는 땅이 갑자기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땅 가지고 갑자기 막 영국, 미국 이상하게. 근데 이제 웃긴 건 그랬지만 1951년 9월 6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조인되고 그 결과를 일본 정부가 마이니치 신문기사로 발표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협약으로 이렇게 영토가 만들어졌다라고 일본이 그렇게 인정하고 협약을 마이니치 신문에 실었는데 일본이 스스로 실은 그 신문에 여기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정했어요. 그냥 약간 미국, 영국이 애매하게 어떻게 그냥 없는 땅으로 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일본 정부에서 이때는 여기 보시면 죽도, 타케시마,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이렇게 인정해 줬다라는 거죠. 이제 외무성의 도움을 받고 쓴 일본 영역도에 독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마이니치 신문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우리 땅으로 인정을 했던 부분이죠. 근데 일단은 좀 되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애매하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내용이 왜 막판에 미국이 일본 땅으로 넣었다가 나중에는 왜 독도를 갑자기 삭제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라인을 만들게 되고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평화선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 부분이 아니라면 반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연합국에서 독도 니네 땅 아니다 일본 거다. 근데 그런 얘기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그냥 인정을 해줬고 뭔가 무기남으로서 그냥 인정을 해줬고 그 뒤에 미국에서 국제적으로 만든 메가더 라인이나 클라크 라인 안에 독도가 우리 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국제적으로 인정한 부분인 거죠. 유엔에서 정한 그 라인에 독도가 우리 땅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인 걸 이미 인정받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팩트고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독도는 계속 우리 땅에 왔어요. 계속 우리 땅이었는데 일본이 자꾸 자기네 땅을 우기는 부분은 바로 언제부터냐? 러일 전쟁 때부터라는 거죠. 러일 전쟁 때 강제 편입을 했던 그 부분 가지고 자꾸 그러는 건데 그럼 그 부분이 왜 뭐가 문제가 됐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러일 전쟁 때 강제 편입하게 된 건 1905년이고 연도로 봤을 때 대한제국에서 이미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1900년도에 우리는 이미 울릉도 관할이라고 우리가 이미 침령을 발표를 먼저 했습니다. 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조선은 독도가 우리 땅이고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지했고 발표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일본은 그 러일 전쟁 때 거기가 군사적 요충지란 이유로 그리고 그쪽에 이제 바다 사자가 되게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왕이 그 가죽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강치 가죽.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독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이 1905년 1월 28일에 독도는 무명이고 이름이 없고 무주지의 무인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가져가겠다. 아무도 주인이 없네? 이러면서 가지겠다라고 울릉도의 이름이었던 죽도를, 그러니까 울릉도를 원래 죽도라고 불렀대 일본이. 그 다케시마를 독도 이름으로 하여 2월 22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시킨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도 시마네현인데 시네마현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시마네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일본이 뭔가 좀 구린지 시마네현에게 강제 편입을 하고 나서요. 원래는 이렇게 관보에 바로 막 내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승인하는 걸 발표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표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관보에만 나중에 되게 뒤늦게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설명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무명이라는 거. 이름이 없다. 무명이라는 부분. 일본은 이미 독도를 송도, 마츠시마라고 본인들이 불렀습니다. 마츠시마라는 이름을 본인들이 이름을 지었고, 왜냐면 이 송도를 우리나라 땅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주변에서 어업 활동을 일본이 했기 때문에 마츠시마라고 불렸다고 여러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 그 독도란 것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고 본인들이 부르는 이름도 있었어. 무명이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주지. 무주지란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이 없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일본이 본인들이 이미 인정한 부분이, 일본이 1870년에 태정관 문서라는 그런 문서를 통해서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를 스스로 태정관 문서에서 인정한 게 1877년 문서로 남아 있어요. 독도를 조선의 부속으로 1877년에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정한 공식 문서가 태정관 문서라고 남아 있습니다. 독도랑 울릉도는 조선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다 라고 일본의 태정관이 문서로 남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땅이라는 거 본인들이 인정을 했고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는 거, 무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미 인정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게 독도가 그때 그 독도는 그게 아니었어. 다른 섬이었어. 뭐 울릉도였어. 울릉도 옆에 있는 섬이어서 이런 식으로 우기면서 아니야, 독도는 우리 그때 처음 발견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일본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일본이 강제 편입을 했을 때 우리가 왜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냐. 니네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직접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편입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냥 인정했다, 묵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시기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국력이 너무 약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을사늑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우리가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팩트로 싸우자면 문서가 있습니다. 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이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 것이 되었다라는 보고서를 강원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가 이 문서를 이 내용은 따로 따지 않았네요. 제가 우리나라 네. 아무튼 문서를 이제 국가에 제출했어요. 그때 한국 정부는 지령 제3호로 독도가 일본 땅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일인들의 행동을 주시해라 라고 지령을 이미 1906년에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었고 그거 이제 일인들의 행동을 주시해라 라고 우리도 그렇게 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내부적으로 이제 한국된 거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우리가 강하게 항의할 수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잃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억울하다고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때 그 뒤로는 이제 1910년 국권 침탈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침탈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항의할 힘이 없었던 것 뿐이지, 강압적인 외교 침탈과 이런 국권 침탈 시기에 영토를 강제로 편입한 부분은 무효라는 거죠. 러일 전쟁 시에 독도 편입조차 무효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5가지 대표적인 독도가 우리 땅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많이 못 보여드린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런 내용도 있어요. 일본의 죽도 도해일 건기, 울릉도의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태정관 지령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고, 아무튼 일본의 옛날 문서부터 다 독도가 우리 땅인 거를 이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일본 교과서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다. 에도 시대부터 일본이 영유했다. 아까 에도 시대 지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괜히 우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네 그렇게 당당하면 국제법으로 재판하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제법 재판소에 일본인이 거기 재판관으로 있죠. 그리고 일본이 이제 아무래도 다른 강대국들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해관계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거기에 국제법 재판을 받지 않냐면
당연한 거를 왜 받아야 되냐. 그리고 괜히 받아봤자 일본은 손해볼 게 없어. 우리는 괜히 그런 강대국의 논리 때문에, 뭔가 외교적인 논리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북한과도 엮여있고 미국과도 뭔가 좀 이렇게 엮여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괜히 마이너스로 괜히 이렇게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거, 제소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일본한테 유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저기 국제적 재판 받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진짜 독도가 일본 땅이면 왜 독도에 우리가 독도 수비대 막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계속 가고 우리가 점거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내비둡니까? 만약에 진짜 빼박 무조건 일본 땅이면 일본이 그렇게 가만 안 놔두죠. 자기네들도 뭔가 찔리는 게 있고 말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는 하루빨리 한일 관계에서 빨리 깔끔하게 청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리면서,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제가 설명해 드린 거에서 정말 한두 개라도 꼭 확실히 알고 있고, 나중에 뭔가 이런 막 논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그거 가지고 막 싸울 수도 있고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멋있는 한국인이 되시기 바랍니다.